안녕하세요. 슈리쌤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29회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최신 기출 모의고사 A형 26번부터 35번까지 1교시 3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문제 26번 당뇨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화기계의 질환이다. 2번 소변의 양이 감소한다. 3번 다음증, 다식증이 나타난다. 4번 단순 당질류의 섭취를 하는 것이 좋다. 5번 인슐린은 반드시 입으로 복용하도록 한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당뇨병은요, 오줌에 당이 나오는 병이잖아요. 피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이유는요, 인슐린 호르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거예요. 그쵸? 호르몬과 관련된 질병은요, 소화기계의 질환이 아니고요. 어떤 질환? 내분비계의 질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2번, 소변의 양이 감소한다 그랬는데, 소변량은 증가합니다. 자, 당뇨병은요, 삼다증이 나타나요. 삼다증. 요 음식을 많이 먹는 삼다증이 나타납니다. 요 음식. 다뇨, 다음, 다식증이 나타납니다. 다뇨증은 오줌을 많이 싸는 거고요. 다음증은 물 같은 걸 많이 마시려고 하는 거고, 다식증은 먹는 걸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뇨증이 있으니까 소변량은 증가한다가 맞겠죠? 감소한다는 틀렸습니다. 3번에 다음증, 다식증이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이거 플러스 다뇨증까지 같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단순 당질류의 섭취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순 당질류는요, 먹으면 바로 흡수가 돼서 소화의 과정 없이 바로 흡수가 돼서 당을 확 높이는 거예요. 먹으면 좋지 않겠죠? 이런 건 뭐가 있죠? 꿀이나 설탕이나 초콜릿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안 먹는 게 좋고요. 고섬유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 인슐린은 반드시 입으로 복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인슐린의 성분은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의 소화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곳은요, 위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을 먹으면 위에서 위액이 분비돼 가지고 인슐린을 다 분해해 버려요. 그러면 먹은 게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주사로 주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27번 선망 A와 치매 B의 비교가 바른 것은 1번 만성질환, 급성질환. 2번 서서히 시작됨, 갑자기 시작됨. 3번 의식의 변화는 적음, 의식의 변화가 있음. 4번 초기에 사람을 못 알아봄, 나중에 사람을 못 알아봄. 5번 주의 집중은 별로 떨어지지 않음, 주의 집중이 떨어짐. 정답은요? 4번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올해 98세로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5월 달이 되면 어버이 주일이 있어가지고 65세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꼭 효도 관광을 가요. 저희 할머니도 조금 젊었을 때 한 80세 이때까지는 효도 관광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꽃놀이를 주로 많이 가셨어요. 가까운데. 그런데 이제 저희 엄마가 같이 따라가셨어요. 효도 관광을. 꽃놀이를 막 돌다 보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젊으신 분들은 돌아다니시는데 80세 되신 저희 할머니는 힘이 드시니까 벤치에 앉으시라고 얘기를 하고 엄마가 물을 사러 갔다 왔대요. 그래서 물 드세요 엄마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러더래요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잖아 나 딸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해줬대요. 그래서 한참 설명을 하고 정신이 돌아왔다고 집에 와가지고 야 할머니가 치매기가 있나 보다 어떡하냐 막 이러셨었거든요. 그것은 치매가 아니고 뭐죠? 선망입니다. 선망. 갑자기 사람이 수술을 하거나 무리하게 돌아다녀서 면역성이 떨어지고 체력이 저하되면요.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급격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안정을 취하고 시간이 좀 흘러서 기력이 회복되면요.
그러면 다시 고쳐지는 증상이에요. 반면에 치매는 고쳐지지 않죠. 악화를 막을 수는 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는 않는 것이 치매입니다. 1번부터 보자면 만성질환인 것이 치매고요. 급하게 나타나는 급성질환인 게 선망이죠. 치매는 서서히 시작되고 선망이 갑자기 시작되는 거죠. 체력적 저하 이런 걸로. 선망의 증상이 의식의 저하예요. 의식의 변화가 큰 거죠. 약간 몽롱한 상태. 할머니가 엄마한테 누구세요 할 때 약간 멍 때리는 그런 느낌? 잠에서 덜 깬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의식의 변화가 있어요. 하지만 치매는요. 의식은 짱짱하시죠. 의식의 변화는 적습니다. 4번. 초기에 사람을 못 알아보죠. 급격하게 시작되면서 누구세요 이래요. 그렇지만 쉬어서 몸이 회복되면 알아보게 되죠. 치매는요. 처음에는 사람을 못 알아보지 않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까지 못 알아보게 되죠. 자, 5번. 주의 집중은 별로 떨어지지 않음. 치매는요. 주의 집중은 별로 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선망은 기력이 쇠하여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집니다. 되셨나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문제 28번. 파킨슨 질환의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표정한 얼굴 2. 행동이 느려짐 3. 근육 경직 및 안정시 떨림 4. 몸을 앞으로 굽히고 머리를 숙임 5. 가려움증이 심하고 기침을 많이 함. 정답은요. 5번 가려움증이 심하고 기침을 많이 하는 것은 파킨슨 질환의 증상이 아닙니다. 자, 파킨슨 질환은요.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질환이죠. 따라서 신경계 질환이고요. 이런 신경계 질환은요. 옆에서 지켜보는 보호자도 매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요양보호 일을 하면서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특징들이요. 표정이 무표정하고 행동이 서동이라 그러죠. 행동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근육이 경직돼서 뻣뻣하고요. 안정 시에 손 같은 걸 막 떨고 그러죠. 이런 분들에게 근육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앞으로 기울인 것도 특징이에요. 머리도 숙이고요. 되셨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문제 29번. 대상자의 질환과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당뇨병, 발기부전 2. 알코올 중독, 성기능 증가 3. 자궁적출술, 성기능 증가 4. 유방절제술, 성기능 감소 5. 전립선 절제술, 발기부전. 정답은요. 1번이었습니다. 이건 몇 번 출제된 적 있는 문제거든요. 당뇨병은요.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출제된 바 있는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2번에 알코올 중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알코올은요. 여성한테는 오르가즘 지연을, 남성한테는 발기지연을, 그러니까 발기부전이죠.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기능이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감소하죠. 그 다음 자궁적출술, 유방절제술, 전립선 절제술은요. 몸에서 무언가를 다 떼어낸 수술이에요. 이렇게 몸에서 뭔가를 떼어낸 것은요. 성기능과 관련이 없습니다. 성기능의 증가나 감소 이런 게 다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성기능 증가, 감소, 발기부전 이렇게 나왔으니까 3, 4, 5번은 다 틀린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몸에서 뭘 떼낸 거는 성기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자, 그럼 성기능과 상관 있는 건 이거 말고 뭐가 있느냐? 항염증성 약물은 성욕구를 감소시키고요. 일반적인 대부분의 약물들, 그런 것들은 성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 푸실 때 약물이 나오면 아, 성기능에 영향을 끼치겠구나. 일반적으로는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되셨죠? 문제 30번. 노인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2.
너무 큰 알약은 가루로 물에 타서 먹는다. 3. 약 복용을 잊었다면 다음에 2배로 복용한다. 4. 술을 마신 직후라도 약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 5. 급할 때는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철분제는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겁니다. 자, 철분제를 먹어야 되는 경우가 뭐죠? 빈혈인 경우죠. 빈혈일 때는 철분제를 먹어줘야 되는데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그랬으니까 비타민 뭐? C를 같이 복용하는 거예요. 다시 빈혈일 때 철분제는요, 비타민 C하고 같이 복용을 해줍니다. 자,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빈혈일 때는요, 철도 씹어 먹는다. 어지럽잖아요. 그러면 철도 씹어 먹는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철분, 비타민 C. 비타민 C가 오렌지 주스에 많이 있으니까 철분제를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는 거예요. 되셨죠? 이와 함께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죠? 골다공증. 골다공증은요, 뭐를 먹어야 되죠? 칼슘을 먹어줘야 되고, 이것의 흡수를 돕는 건 비타민 뭐다? D다. 같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뼈가 비면, 골이 비면 칼을 대야 된다. 칼, 대. 그래서 칼슘, 비타민 D입니다. 함께 외워두는 거고요. 자주 번갈아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기억하십니다. 2번, 너무 큰 알약은 가루로 물에 타서 먹는다. 큰일 나죠. 알약이 알약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알약이 몸속에서 녹으면서 천천히 흡수가 돼야 되는데 가루로 물에 타서 먹으면요, 흡수가 엄청 빠르겠죠. 약효가 한꺼번에 확 나타날 수 있어서 노인에게는 큰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가루를 내지 않습니다. 가운데 자르는 선이 있는 약만 잘라서 먹어도 되는 거고요. 너무 커서 못 먹는다 그러면 의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가루로 해도 되는지. 3번, 약 복용을 잊었다면 다음에 2배로 복용한다. 틀렸죠. 생각난 즉시 약을 복용하는 건데요. 점심약을 까먹었는데 저녁약 먹을 때쯤 생각났어요. 그러면 점심약은 버리는 거죠, 그냥. 저녁약만 드십니다. 4번, 술을 마신 직후라도 약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 그랬죠? 아니죠. 술은 약하고 아주 안 맞는 궁합이에요. 그래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셨을 때는 약을 먹지 않습니다. 5번, 급할 때는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하면 안 되고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만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31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리치듯 크게 말한다. 2번 옆에서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한다. 3번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4번 보청기를 사용할 때는 입력은 낮게, 출력은 높게 한다. 5번 어깨를 두드리는 것은 신뢰가 되므로 절대로 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1번 소리치듯 크게 말한다. 자, 큰 소리로 말하는 거는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어떠한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하든지 너무 큰 소리는 좋지 않습니다. 자, 2번 옆에서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한다. 또 큰 소리 나왔죠? 그럼 무조건 어떤 거? 틀린 것. 게다가 옆에서 귀에 대고 말한다 그랬죠? 옆에서 말하는 거 틀린 겁니다. 원칙은, 의사소통의 원칙은 정면에서 눈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되셨죠? 3번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그랬죠? 난청이니까 잘 안 들리죠? 그러니까 몸짓이나 얼굴 표정으로 의미 전달을 돕고 입을 크게 벌려서 입 모양을 보고 무슨 말 하는지 유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4번 보기 매우 자주 출제되는 보기인데요. 보청기를 사용할 때는 입력은 크게 하는 거고요. 출력은 낮게 하는 겁니다. 외우셔야 되는 영역이죠. 입을 크게 한다랑 같이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입을 크게 한다 그랬으니까 입이 크죠? 입력이 큰 겁니다. 출력은 낮은 거고요. 되셨죠? 이렇게 외울게요. 자, 5번 어깨를 두드리는 것은 신뢰가 될까요? 아니요.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못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가볍게 어깨를 두드려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2번. 다음은 어떤 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의사소통 방법인가? 대상자와 눈을 맞춘다.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1번 시각장애, 2번 언어장애, 3번 판단력 장애, 4번 진압력 장애, 5번 주의력 결핍 장애. 정답은 5번 주의력 결핍 장애입니다. 설명 들어갈게요. 첫 번째, 대상자와 눈을 맞춘다 그랬는데 이거는요, 눈을 맞출 수 없는 시각장애인 경우 빼고 모든 경우에 다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디서? 정면에서. 그리고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자, 여기 1번에서는 시각장애가 아니다라는 정보밖에 몰라요. 1번 지우는 거예요. 자,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이게 바로 주의력 결핍 장애의 아주 핵심 복이었어요. 왜? 주의를 잘 집중을 못하니까 TV 틀어놓으면 안 돼요. 게임 틀어놓으면 안 돼요. 그래야 집중을 할 수 있겠죠. 주변에 자극이 될 만한 것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를 천천히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해를 잘 못할 경우 모두에 해당됩니다. 이 밑에 보면요. 이해력 판단력 장애도 천천히 말해야 돼요. 노인성 난청도요. 잘 안 들려서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말해야 돼요. 시각장애도 안 보여서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럼 천천히 말해야 돼요. 여러분이 제 강의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을 느리게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조용히 반복한다. 이게 이제 또 핵심이에요. 주의력 결핍 장애를 뽑을 수 있는. 어떠한 경우에도요.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건 안 좋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도 안 좋아요. 적절한 목소리의 크기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딱 하나만. 주의력 결핍 장애만 조용히 얘기하라고 나와요. 집중을 못하니까 오히려 작게 얘기해서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되셨죠? 네 번째,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하라 그랬죠? 자, 집중을 못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면요. 하나도 못해요. 집중 안 해서. 길어지면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간단하게 짧게 설명하고 단계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정답은 5번 주의력 결핍 장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문제 33번. 여가활동 유형과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운동활동, 가족 소풍 외식 나들이 2. 사교 오락 활동, 영화, 연극 관람 3. 가족 중심 활동, 교회, 사찰, 성당 가기 4. 소일 활동, 신앙송, 악기 연주, 창작 활동 5. 자기계발 활동, 신문 보기, 독서하기, 텃밭 가꾸기. 정답은요. 2번 사교 오락 활동, 영화, 연극 관람입니다. 자, 여가 활동 유형과 내용을 연결하려면 알아야겠죠? 자, 자기계발 활동은요. 뭔가 열심히 배우는 건 다 자기계발 활동입니다. 서예교실 무슨 교실 하고 나오면 자기계발 활동, 북치고 장구치고 난치고 그러면 자기계발 활동 되셨죠? 가족 중심은요. 되게 쉽네요. 가족과 무언가를 하면 다 가족 중심 활동이에요. 종교 참여 활동은요. 교회 사찰 성당 가서 참여하면 종교 참여 활동이겠죠. 사교 오락 활동은요. 문화생활 하는 게 다 들어갑니다.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이런 데 가서 관람하면 다 문화생활 하는 거잖아요. 사교 오락 활동에 해당됩니다. 자, 운동활동은 체조하고 가벼운 산책, 걷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자, 소일활동이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거를 스토리로 암기해 볼게요. 어떤 소가 있었는데요. 이 소는 평소에는 일을 열심히 한대요. 텃밭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한대요. 그런데 거기에 종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신식종이 하나 있대요.
부종이 땡땡 울리면 텃밭에 가서 퍼질러 누워서 TV를 본대요. 소가요. 자, 이 스토리는요. 소가 할 때 이 소는 소일 활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식종이 울리면 할 때 신은 신문 보기. 여기 있죠? 식은 식물 가꾸기. 종은 종이 접기. 텃밭에 가서 텃밭은 텃밭 야채 가꾸기. 퍼질러서 퍼즐놀이. TV를 본다. 텔레비전 시청. 전부 다 들어있죠? 소가 신식종이 울리면 텃밭에 가서 퍼질러서 TV를 본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1번에 가족 소풍 외식 나들이는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 중심 활동이고요. 두 번째, 영화 연극 관람은 문화생활 하는 거니까 사교오락 활동이 맞고요. 정답이고요. 세 번째, 교회 사찰 성당 가기는 종교 참여 활동입니다. 네 번째, 신앙송, 악기 연주, 창작 활동은 모두 뭔가를 배우는 거죠. 자기계발 활동입니다. 다섯 번째, 신문 보기, 책 읽기, 텃밭 가꾸기 섞여 있네요. 소가 신식종이 울리면 할 때 신 나왔죠. 요것은 소가 했으니까 소일 활동이고요. 책 읽기는요, 자기계발 활동이고요. 텃밭 가꾸기는 텃밭에 가서 TV를 본대. 소가 그러니까 소일 활동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34번.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를 평가하기 위해 2. 요양보호사의 활동 입증을 위해 3. 보호자와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4. 보호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5. 동료 요양보호사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정답은요? 2번입니다. 요양보호 기록은 우리 급여 제공 기록지 쓰는 그 기록이죠. 그 기록을 하는 목적은요. 요양보호사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요양보호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잘 기록했다가 필요할 때 활동을 입증하기 위한 거예요. 법적인 증거물로 내세울 수도 있는 기록물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보호자와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기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관계 형성하려면 많은 대화를 나누면 되겠죠? 공감을 하고요. 그쵸? 기록을 하는 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번. 보호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자, 요양보호 기록은요.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기록을 하면서 이런 데서 내가 더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하고 책임감을 더 느끼고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5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정보를 공유한다? 아니죠. 비밀유지 원칙에 의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업무와 상관이 없다면 시설장한테도 정보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되셨죠?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35번. 임종 적응 단계 중 분노에 해당하는 것은 1. 나는 지쳤어. 2. 왜 하필이면 나야? 3. 얼마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4. 아니야, 난 믿을 수 없어. 오진일 거야. 5.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정답은요? 2번입니다. 지난 28회 모의고사 풀이에서도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임종 적응 단계는요. 부분타 우수라고 이야기했네요. 반타작만 맞으면 우수하다? 아니다. 우리는 50점 맞으면 우수하지 않다. 부분적인 타작을 해야 된다. 부분타 우수. 60점 이상 맞아야 되니까. 자, 부는 부정, 부는 분노, 타는 타협, 우는 우울, 수는 수용이죠. 그래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순인데요. 부정은요. 죽는다는 걸 부정하는 거죠. 오진일 거야. 내가 아닐 거야. 잘못된 거겠지. 분노는요. 왜 하필 나야? 이렇게 분노하는 거고, 타협은 우리 아들 장가 갈 때까지만, 우리 딸 대학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울은 말을 안 하고 계속 우는 겁니다. 슬픔에 잠겨서요. 수용은 그러다가
난 이제 지쳤어 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이 수용입니다. 볼까요? 1번 나는 지쳤어? 수용이죠. 왜 하필이면 나야? 분노하고 있죠. 정답은 2번인 거고요. 얼마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그래서 계속 울어요. 우울이죠. 아니야, 믿을 수 없어. 우진일 거야. 이거는 부정하는 거죠. 5번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타협하고 있는 거죠. 이걸 지금 맞추실 수 있다면 임종 적응 단계는 절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교시 3부까지 1교시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하실만 하신가요? 자, 2교시가 아직 남아있네요. 기다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2교시 1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열공!